코로나19는 2주 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쿄 등 주요 수도권에서는 결국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승리를 다짐하는 결단식을 열고 올림픽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도쿄올림픽 관련해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주일 뒤면 도쿄올림픽 막이 오르는데 예. 오늘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황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4차 비상사태를 도쿄에 대해서 4차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긴급 사태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이게 결정을 하게 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도쿄도의 긴급 사태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올림픽이 7월 23일에 개막합니다. 8월 네. 8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 긴급 사태 속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것은 지난번에 이번 이제 긴급 사태 네 번째 발효인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는 최대한 관중을 유입하고 최대한 코로나19의 그 방역을 치르면서도 올림픽 분위기를 유지하는 속에서 치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중 경기가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앞서서는 완벽한 방역에 자신이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요. 이런 입장을 예. 밝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다수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무관중 경기 결정은 어젯밤 늦게 결정이 났거든요.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일본에 입국을 했고요. 네. 그 어젯밤에 일본 정부, 도쿄도 IOC를 포함한 5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관중 경기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일본의 그 방역 시스템이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허점을 드러내는 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올림픽 관계자들, 선수촌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이 올림픽 관계자들 1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해외 선수단 가운데서 이 3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가 힘들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정부로서는 올림픽 기간에 이 코로나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사태 그리고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는 수도권 지자체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는 오는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도쿄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면 그러면은 도쿄 밖에 있는 경기장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도쿄올림픽은 도쿄도를 포함을 해서 이 도쿄도 인근의 그 4개 수도권 지자체를 포함해서 9개 광역 지자체에서 이 경기가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비교를 하면 서울과 경기, 경인 지역, 인천 이 정도 지역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결정이 됐고요. 예. 자, 그리고 이 도쿄가 워낙 그 여름에 이제 폭염이 염려가 돼서 이 마라톤을 도쿄에서 열려고 했다가 삿포로로 개최 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 야구는 후쿠시마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 후쿠시마와 이 삿포로를 포함한 5개 나머지 이 광역 지자체의 무관중 경기 결정은 일본 정부가 이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추가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도쿄올림픽이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8월 24일에는 패럴림픽이 개막을 할 텐데 예.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이 됐습니까? 패럴림픽도 무관중 경기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는 것이죠. 예. 때문에 이 긴급 사태가 8월 22일까지이고요. 이 패럴림픽이 23일 개막인데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관중이 있는 이 올림픽 무드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기간을 두고서 이 코로나19 진정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조만간 다시 추후에 회의를 열어서 오자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앞선 정부, 일본 정부 등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장 정원의 50% 또는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일단 무관중 경기가 도쿄와 도쿄 인근의 4개 지자체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지난달 21일에 결정이 됐던 이 경기장 수용 규모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의 관중 입장은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취소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지금 돌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장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후쿠시마, 삿포로 같은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관중 입장도 최소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더라도 50% 이내의 관중 제한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관중 경기가요. 예.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도쿄 대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변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몰 이후에 그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국제 대회가 취소가 됐거든요. 이 국제 대회 취소라는 거는 이제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이 훈련 과정을 보면은 우리 선수들만 보더라도 이 진천 선수촌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폐쇄됐다가 다시 이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가 이걸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네네. 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훈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이런 과정을 겪었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혹시라도 선수 또는 이 관계자 그리고 이 운영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선수들의 어떤 그 훈련 리듬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변이 연출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네.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예, 코로나19 사태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비용에 그리고 1년 또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갔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이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관중 개최를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무관중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도 말할 것이 없고요. 이미 이 일본 입장에서는 그 1년 연기가 되면서 추가 비용이 18조 원 이상 들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림픽을 통한 수익은 IOC의 그 수익과 그 로컬 그러니까 일본 조직위원회의 수익이 갈라지는데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입장권 수익이 가장 큰 수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조직위 발표로는 323만 장의 일본 국내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무관중 경기로 되다 보니까 이 티켓을 전부 다 환불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네. 이 환불되는 손실 비용만 9,40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피해는 애초에 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투자된 간접 비용 또 직접 비용에다가 1년 연기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연기했는데 다시 이 무관중이 되니까 무관중으로 치르는 손실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막대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본 내 여론은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 성화 봉송 때 돌발 사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성화 릴레이를 할 때요, 이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성화를 끄기 위해서 이제 물총을 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돌발 상황은 올림픽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도 이 올림픽 반대를 외치면서 이 성화를 끄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저 물총을 쏴서 저 성화를 끄려고 올림픽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벌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본 내의 반올림픽,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달에 그 도쿄 도의회가 의회 선거가 있었죠. 네네. 여기에서 야당이 크게 선전을 했는데 이 도쿄도 의회의 그 야당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취소 그리고 무관중 또는 이 무관중 경기 개최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것을 이제 주장한 야당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더라도 일본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은 어제 오후에 결단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예. 이런 여러 난관 속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